제가 한 3, 4년 전에 얼굴에 있는 점을 싹 다 뺐었어요. 유일하게 남긴 게 이 점이란 말이죠. 딱히 제 의지는 아니었고 선생님이 뭐 이 정도는 남겨두죠, 매력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셨어. 의사쌤,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남기라는 데는. 그래가지고 그냥 남겼는데, 근데 문득 거울을 보는데 섹시한 것 같기도 하고 절묘하게 애교살 밑에 있는 거여서 화장할 때 이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걸 막 살려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는 좀 이거를 고려해서 점을 찍고 다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도 점이 있거든요. 이 점도 좀 섹시랄까? 근데 점이라는 것이 막 전생에 뭐 나한테 누가 키스한 흔적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놈 누구지? 누가 이딴 데다가 딱히 이번 영상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이 아닌가? 처음일 수도? 소설 이야기하는 거? 박포포 문학대학원생 본인의 채널에서 한 번도 소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나? 호불호가 갈리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위터에 요즘에 독서계라는 게 유행을 한다는 모양이더라고요. 훌륭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계에 3대 호불호 책이 있대요. 그 플로우가 꽤 오래 돌았어요. 끝물이니까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 3대 호불호 책에 해당하는 책이 홍학의 자리랑 급류랑 구의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그것인지 모르겠으나 빙산짤 같은 거겠죠? 저는 빙산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거 진짜 6월 누구보다 빠르게 최애 선점 이런 해시태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영화들이 많을 텐데 게시글에 댓글을 빨리 쓴 사람이 있었고 그 영화 오타쿠 팬덤들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실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대 불호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인기가 많은 책들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문학을 소비할 때 불호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저는 역시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좀 재미없어. 옛날에는 몰랐는데 저는 요즘에 문학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어휘력이 늘긴 느는구나라는 거를 엄청 느껴요. 가면 갈수록 문학을 읽는 이유가 내 언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이 책이 쓰레기고 알맹이 없다고 해도 딱 한 줄 이거 내 입으로 뱉어보고 싶은걸? 인용해보고 싶은걸? 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문장이 들어있는 책이면은 읽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문학을 평가하는 허들이 아주 낮아진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 호불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먼저 얘기해볼까? 홍학의 자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본인 반 학생이랑 바람 같은 거를 피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본인의 교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생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수상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 보니까 학생이 죽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신고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이거 만약에 신고하면은 이 아이의 몸에서 내 정액이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의 이 관계 들킬 테고 그럼 나는 큰일 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렸고 학생의 시체를 들쳐매고 호수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생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이 학생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걸 밝혀내는 추리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의 추천 문구에서 우타노 쇼고를 이을 한국 문학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게 좀 스포였던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걸 보면은 당연히 이 책 서술 트랙인가 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서술 트랙이라고 하면은 나이 아니면 성별을 속이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해요. 엄청나게 반전 아니었습니다만 제 감상평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가장 큰 의문점은 작가의 말인데요. 작가 본인의 스릴러관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릴러라는 것이 경고 메시지를 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인물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몰락하는지 어떤 식으로 추락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스릴러물이다. 이 소설에서 경고를 주고 싶었던 게 인정 욕구에 대한 경고였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을 잃고 있진 않은지 본인이 남의 인정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진 않은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의 말이랑 내용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됐어서 좀 분석이 필요한걸? 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말을 토대로 한다면은 인정 욕구가 불러온 파국 그 파국을 보여줌으로써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독자로 하여금 들게끔 만들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 인정 욕구를 원한다고 할 만한 캐릭터가 2명이 등장해요. 주인공을 좋아하는 아내랑 주인공을 좋아하는 그 학생. 주인공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작가님은 인정 욕구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타인의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막 집착해버리고
본인을 잃어가고 이런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나? 하면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것이 몰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부터도 좀 의문이고, 아내인 영주나 학생인 다현이는 어느 정도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혹은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를 넘은 인정을 요구하고 이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인공 준우가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냐면은 저는 준우야말로 인정욕구랑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지나친 인정욕구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더 강했던 것 같은 느낌? 주인공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영주랑 다현이가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주인공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둘이 본인에게 주는 사랑을 약간 타자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쟤네들은 저렇게까지 날 좋아할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혜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그러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죽은 다현이의 시신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평판이 깎이기 때문에였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주의적으로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하고 본인이 저지르는 그런 각종 일탈들을 잘 숨기는 사람이려나 싶었는데, 하는 거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막 주도면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교도 엄청 많이 빠지지,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아내한테 하는 행동들도 다 개차반이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땐 주인공은 사회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 욕구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사회적 존재로 있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예시로 다현이랑 거시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현이랑 있으면 본인이 솔직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에 있어서 솔직함이란 무엇일까? 영주한테도 솔직하게 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충분히 솔직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왜 유독 다현이랑 있을 때 본인이 솔직해질 수 있다고 느꼈을까? 그것은 다현이와의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들, 선생, 남편, 혹은 아빠, 이런 것들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진짜 자연인, 본인의 욕망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인정욕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욕구가 있다는 것은 사회에 어떻게든 녹아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주인공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준우가 그런 말을 해요. 황건중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막 웃거든요, 준우가. 그 장면도 인간 고쳤을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잘못이 전부 다 들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그 우애가라 매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에서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영주랑 다현이의 서사가 너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 결코 짧은 편이 아닌데 다 어디로 간 건지, 그 서사들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긴 거지, 소설이? 개인적으로 별로다 싶었던 거는 마지막에 반전이 다현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현이라는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암시하는 역할로 홍학이랑 네덜란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가짜가 됐어, 저는.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자기적이야. 뭐 홍학이 동성애를 하는 동물이고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 국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현이가 홍학을 좋아하고 네덜란드에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설정을 넣었거든요. 너무 가짜 같지 않아요? 너무 가짜 같아. 동성애자 캐릭터 이런 느낌이야. 뭔 말할? 좀 더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캐릭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남도를 좋아한다고 하지. 그럼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얘 여자애 아닌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책이 좀 충격적인 이유가 45살이랑 18살이 분류를 한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45살로 왜 설정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굳이 많은 나이 차이를 택했는지 잘 모르겠고, 작품 내에서는 주인공을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젊은 사람인 것처럼 막 다루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으면 그냥 좀 내리지, 연령대. 왜 굳이 45세로 했을까? 너무 자극만을 위한 설정인 것 같았고, 그리고 동성애자 그것도 자극만을 위한 설정인 것 같았어요. 이 책을 필두로 해서 한국어 서술트릭 소설이 많아지면은 그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작가님의 행보도 그렇고 한국 미스테리의 서술트릭 책이 얼마나 또 앞으로 많아질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급류라는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시골 마을에 도담이랑 해솔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모종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겪고 그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대는 서울로 옮겨지게 되고, 그 드넓은 서울에서 그 둘은 또 운명같이 만나게 되고 또 헤어지고 또 다시 재회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소설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깨붓 서사 별로 안 좋아해.
붙을 거면 영원히 붙어있든가 깰 거면은 애초에 붙지 말든가. 저한테는 그 두 개가 너무 모순적인 행동이어서 작품에서까지 이렇게 현실적인 연애를 봐야 되나?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운명적인 만남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해서 맞물리지 않는 느낌?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제가 좋아하는 커플링이 이어지고 작품이 끝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는 느낌? 봐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그들이 막 싸우고 권태기 오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느낌? 키리가야 카즈토랑 유키 아스나가 막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막 이러는 거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별로였음. 저는 그들이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금류도 시골 마을에서의 이 둘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 말이죠. 저는 성우 오타쿠니까 책을 읽을 때 CV 캐스팅을 머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해설이는 약간 시바사키 노부나가상, 도사미는 타케사치 아야네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전 특히 도사미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신비 아파트의 하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하리깔 나던데? 그 시골 마을에서의 도사미? 근데 그 하리가 갑자기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겪고 그 슬로우 데미지 토화가 돼가지고 술에 찌들고 클럽 가고 막 그런 음란방탕한 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뭐 캐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한테 좀 캐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했어. 눈앞에서 내 부모가 죽는 것을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저는 뭐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토화가 된다고 쳐.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을 그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사랑을 통해 성장을 하든 개개인이 성장을 해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든 아무튼 전 성장을 굉장히 성장 매니아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길 바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것과 좀 무키아워하는 방법을 찾아가길 바랬어요. 이 두 주인공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말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긴 하는데 이 둘은 이제 같이 파도를 헤엄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와닿지 않았어. 그렇게 이 뭐 300쪽짜리 작품 안에서도 깨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작품이 끝나고 이 이후에는 안 깨질까라는 그 의심. 저는 깨붓 서사 좀 의심이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매력적인 커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사랑을 그리는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막연하게 제가 사랑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 혹은 나는 인기가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문자 그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 물론 저는 연애의 경험이 다수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탐구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지만 제게 아니라는 확실히 드는 감정 중 하나예요. 이 유성애라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 저는 굉장히 무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성애를 다루는 작품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어. 아 이런 게 사랑이군. 인간들은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군. 공부적인 의미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말해보세요 막 헷갈리게 하면 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충 알잘 딱학센 그걸로 들으세요. 그래서 금류도 사랑이 때로는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이 책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거울이 되는 존재와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건. 이 책의 인물들도 본인들의 사랑이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랑은 정말 질척거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나야 된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니까.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랑은 빠진다고 할까? 함정에 빠지다 이런 것처럼 언젠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문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영원히 거기 소용돌이처럼 갇혀있는 사랑을 하고 싶었나 봐. 이들은. 아무튼 그런 기묘한 감정이 적혀있는 책이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별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성장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깨북 커플들은 이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래도 이런 사랑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유의미한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애증명. 제가 10대 때 이 책을 처음 접했고 그때 제가 매긴 평점은 5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고 좀 강등을 많이 시켰어요. 이 책이 싫다기보다는 저한테 5점이 너무 큰 점수기 때문에 저에게 5점이란 봐라 나 이거 5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 이거 5점인 사람이야. 근데 구애증명은 딱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이거 5점이어서 뭐? 이걸로 나의 무엇을 증명할 수 있지? 나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구라는 친구랑 담이라는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었어. 아까 그 금류에서처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그것을 반복하다가 구라는 친구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미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책이기도 하고
서사를 만들고 캐릭터의 매력을 더하고 이런 게 목적인 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네요.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feel 하는 게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약간 시 같은 느낌?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가 굉장히 대출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의 감정 너 원해? 그럼 내 문장 써. 내가 빌려줄게. 이런 게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책이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느낌을 원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문장을 줘. 이런 분위기, 이런 감정. 너 이런 거 좋아해? 그럼 내 책 인용해. 이런 스탠스. 그래서 시기를 하는 장면도 지금부터 제가 얘를 먹겠습니다. 지켜보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얘를 왜 먹는지, 내가 얘를 먹을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에 더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식인이 나온다곤 해도 제 기준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 책 호불호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이 식인이라는 소재일까 아니면은 요 알맹이 없는 서사일까? 둘 다이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식인 소재는 좀 좋았던 것 같아. 저 근데 길티 크라운은 부르긴 했어요. 덕심을 표출할 때 극대화된 유성애적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구애 증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삼키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구애 증명한테 대출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프레이즈들을 덕질할 때 얘네 뭐하는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얘네가 뭘 했길래 이렇게 사랑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아세요? 그 이누보크 시크릿 서비스 로로미아 카루타 캐라송? 제가 그 애니를 보기 전에 그 캐라송을 들었는데 노래 후반부에 막 와타누키 하면서 계속 와타누키를 찾는 가사가 나와요. 와타누키가 누군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로로미아라는 애가 와타누키를 좋아하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기세로.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다미는 구를 부르고 구는 다미를 계속 불러. 왠진 몰라. 근데 좋아하나 봐. 그 기세가 굉장히. 자, 이렇게 세 가지 책에 대한 후기를 남겨봤고요. 감성이 막 인소 감성이다. 포스타입 감성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득 포스타입 감성이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캐릭터나 스토리 위에 있는 책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유랑 구해증명 둘 다 이거 커플링을 대입해서 읽기에 괜찮은 책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류의 문학도 나름 즐길만 한 것 같아. 내 상황 이런 거를 대입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감성이 딱 피트하면 신데렐라 핏하면은 완전 과몰입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 뭐 솔직히 세 권의 책 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은 재밌던 것 같아요. 요즘에 대중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군.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럼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